자, 기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새 프로젝트에는 이름을 기본 효과라고 주겠습니다. 기본 효과라고 주시고 찾아보기 누르셔서 오늘 날짜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새 폴더 누르셔서 201029 해보도록 하죠. 다음 확인 누르셔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다운로드에 있는 우리 예제 파일을 프로젝트 폴더에다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스 파일을 같이 모아 두시면 좋아요. 다음은 그 소스 파일을 프로젝트 패널에다가 가져오시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패널에 소스를 모아 두시고 시퀀스는 장면을 작업창을 하나 만들 건데 시퀀스를 만들어 주실 건데요. 시퀀스는 뭐 별말 없는 이상은 1080에 30으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DSLR 디지털 SLR 1080에 30 사이즈로 선택하셔가지고 열어주시죠. 다음은요 베이스볼 베이스볼인가요? 바스켓볼 농구공을 1번 트랙에다가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트랙 위에다가 올려 보십시오. 1번 트랙 위에다가 올려 보시면 화면에 농구공이 가운데에 배치되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농구공의 이 영상 클립을 선택해 보시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 보시고 자, 영상 클립을 선택하시게 되면 효과 컨트롤에 속성이 나오는데 보시면 위치라고 해서 현재 이 농구공의 위치값 농구공 크기만큼 크기가 잡히죠. 모션 선택해 보시면 농구공의 크기만큼 이 사각형 박스가 생기고요. 중심점이 기준점이 가운데 있습니다. 기준점이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위치 값이 960에 540이라는데 960에 540이라는 것은 이 전체 시퀀스 크기의 위치 값입니다. 위치는 전체 시퀀스의 크기의 위치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위치 값이 00 지점에 가시게 되면 지금처럼 x도 0, y도 0 가시게 되면 이 기준점의 위치가 시퀀스의 왼쪽 상단에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이 기준점 위치 값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가 다시 원상복귀 하시려면 변수 재설정을 눌러서 매개 변수 재설정을 누르셔가지고 다시 중심에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농구공이 너무 커요. 좀 줄이고 싶어요. 하시게 되면 비율 조정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하셔가지고 크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에서 50%로 줄여볼까요? 50%. 자, 50%에서 25% 줄여볼까요? 25%. 자, 이렇게 100보다 작은 범위의 값을 넣어 주시게 되면 작아집니다. 작아지고 다시 100% 매개 변수 선택하시고 100보다 크진 값으로 넣어 주시게 되면 200 넣어 볼까요? 200 넣으시면은 크지죠. 자, 여기는 50%로 놔두겠습니다. 50% 놔두시고 자, 50%고요. 그 다음에 회전 부분이 있네요. 회전 부분
회전은 아직 우리가 넣질 않았지만 회전을 수치 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좌로나 우로 조금씩 옮겨 보시면 회전의 각도가 증가하거나 이렇게 감소하시게 됩니다. 증가, 감소가 하게 되는데 이 증가와 감소를 통해 가지고 회전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회전 주실 수 있고요. 다음은 기준점인데 기준점의 위치는 320에 320이라 되어 있네요. 자, 이 기준점의 위치 값은 320이고 위에 거는 뭐 위치 값이 980이고 960이고 이런데 이 기준점의 위치는 이미지 크기에 지정되는 겁니다. 이미지 크기에서 얼마 이렇게 지정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00 나와 볼까요? 0, X좌표도 0, Y좌표도 0 이렇게 나와 보십시오. X좌표와 Y좌표를 00에 놓으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미지의 왼쪽 상단 지점이 기준점이 잡혀버리죠. 기준점이 잡혀서 이것은 회전할 때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전을 하시게 되면 기준점 기준에 회전을 하기 때문에 좀 전에 공이 중앙에서 돌던 것이 지금은 한쪽 끝에 붙어 가지고 도는 것처럼 나타나시죠. 그래서 기준점이 어디에 놓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 다시 매개변수 재설정 눌러보시고 회전도 매개변수 재설정 눌러서 기본값으로 잡아주시고 자, 지금 이 농구공 크기가 가로가 640, 세로가 640입니다. 원래 크기가. 그런데 50% 줄였어요. 50% 줄였는데 50% 줄였다고 해서 사이즈가 작아졌느냐? 그렇진 않고요. 지금 기준점이라고 하는 위치값 한번 보십시오. 위치값 보시면 320에 320 나왔죠? 그렇지 않나요? 네. 320에 320 나왔다는 것은 가운데 놓였는데도 320 나왔다는 것은 기본으로 우리가 이만큼 커졌을 때가 640이었거든요. 640이었는데 줄여도 이걸 50% 줄이더라도 기준점의 위치는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내부적으로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 단지 보일 때 작게 줄어져서 보인다는 의미겠죠. 크기는 640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겠죠. 내부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 공 내부적으로는 크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외부적으로 그냥 화면에 봤을 때는 줄어져서 보여지는 거죠. 위치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 이동도 훨씬 많이 줄어져서 위치가 이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값을 주고 그 다음에 수치를 변화시키고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셨고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여 보도록 해볼게요.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작업을 하는 거냐 하면은 컴퓨터 작업에서 움직임을 주시려고 하면 먼저 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움직임을 주시려고 하면 컴퓨터가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는 그냥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뭐 계산이 되어 가지고 뭐 물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긴다든가 하는 것을 바로 작업을 하실 수 있겠지만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옮기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잖아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로 옮긴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는 어디에서 어디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A 지점이 어디냐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옮겨지는 B 지점이 어디냐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것을 컴퓨터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기록을 하지 않으면은 컴퓨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맞죠? 그래서 컴퓨터한테 기록으로 남긴다는 의미가 애니메이션에서는 영상 애니메이션은 키프레임이라고 해요.
키프레임이라는 말이 어떤 영상에서 어떤 물체, 오브젝트가 움직임에 있어 가지고 그 위치 값이 저장되는 곳 또는 변화되는 값이 저장되는 프레임이 키프레임이에요. 우리는 디지털 영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1초라는 시간을 프레임이라는 단위로 잘라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1초를 지금 우리 아까 시퀀스 열 때 1080에 30으로 열자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초를 30등분 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1초라는 아날로그적인 것은 계속 연속적인 건데 디지털에서는 그 연속적인 것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뭐 잘게 쪼개서 사용을 하는데 30번 잘라서 사용했다는 것이 프레임이고 그 프레임 중에서도 공의 위치를 저장해서 변화의 위치값을 저장하는 곳이 키프레임인 거예요. 그래서 키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공이라는 것이 A 지점이 어디고 B 지점이 어디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겠다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겠다 하시게 되면 일단 먼저 공이 왼쪽에 있을 겁니다. 아니면 위에 갈까요? 위쪽으로 자연스럽게 위에서 한번 가보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도록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위쪽으로 공을 올려주시고 올렸나요? 자, 올렸으면 이 공이 위에 가 있다는 것을 컴퓨터는 알게 해야 되잖아요. 알게 하는데 이 공이 위로 올라감으로 해서 무엇이 바뀌었죠? 어떤 속성 값이 바뀌었죠? 위치가 바뀌었죠. 예, 위치 값이 지금 기존에 매개 변수 눌러보시면 나와 있던 값에서 위치 값이 바뀌었어요. 올리니까. 그죠? 그러면 위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간대가 0프레임인데 0프레임에서 현재 시간대에서 위치가 위에 있다는 것을 컴퓨터한테 알려준다는 말은 이 컴퓨터가 기억할 수 있도록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장하는 방법이 위치 앞에 보시면 시간 스탑워치가 있나요? 스탑워치를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줬나요? 눌러주시면 이 효과 컨트롤 옆에 타임라인에 보시면은 조그마한 뭐 표식이 하나 생겼을 텐데요. 조그만해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예, 표식이 하나 생겼을 텐데 그 표식이 저장됐다는 표시예요. 그러면 다음 밑으로 내려왔을 때, 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 공이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키프레임을 줘야 되죠. 근데 문제는 현재 위치에서 공만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컴퓨터는 두 개를 기억을 못해요. 얘는 오로지 한 개만 기억해요. 컴퓨터의 기억 용량이. 우리는 뭐 TV 보면서 과자 먹으면서 전화 받으면서 뭐 옆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 할 수 있는데 멀티가 되는데 이 컴퓨터는 멀티가 힘들어요. 멀티가 힘들어서 멀티같이 보이도록 하는 것은 뭐 시간차를 두고 여러 개 빨리 연산을 해서 멀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상 한 가지 일밖에 못합니다. 단위 시간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 프레임 0프레임이라는 곳에서 한 가지밖에 기억을 못해요. 만약에 내가 공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던 요 좌표값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내려진 곳의 좌표값이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 위치가 위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밑에 있는 것도 기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을 바꿔야 되겠죠. 그죠? 시간을 바꿔야지만 시간을 이동을 해서 자 타임라인에서 현재 재생 헤드의 위치를 옮겨서 무조건 재생 헤드 기준으로 만들어지니까 재생 헤드의 위치를 옮겨서 시간을 바꿔서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할 수 있는 장소는 프레임밖에 없으니까. 그죠? 한 개 프레임에는 위에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었고 위에 있는 좌표가 기록이 되었고 자 시간이 다른 프레임을 조정을 해서 다른 프레임을 조정해서
두 번째 위치를 기록을 하시려면 이 공을 잡고 그냥 내리시면 돼요. 시간을 옮겼고 공을 잡고 내리려고 하는데 공이 안 잡히네요. 그죠? 그럴 때는 모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클릭하세요. 모션이라고 하는 부분 클릭하시면 공이 선택이 되고 그런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리실 때 Shift 키도 같이 눌러서 내리시게 되면 직선으로 빠져요. 수직으로 내려오게 되죠.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0프레임에 가서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공이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보시면 0프레임에서는 위에 있다는 좌표가 기록이 되어 있고, 시간이 흐른 후에는 여기 표식이 있는 부분에 아래쪽에 있다는 좌표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 위치와 끝 위치, 시작의 좌표와 끝나는 좌표가 기록이 되게 되면 그 사이 중간에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단위 시간당 움직여지는 거리를 계산해서 똑같은 시간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모션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요.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에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모션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요. 됐나요? 자, 그러면 뒤쪽에는 계속 제자리에 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구간과 구간 사이에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구간 사이에 컴퓨터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는데, 지금 뒤쪽에 있는 키프레임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 구간은 있는데 끝 지점에 대한 기록이 없죠. 예, 마지막 어디로 보내라 하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마지막 위치의 시점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시간이 좀 흐른 후에 공이 다시 올라가도록,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좌표를 지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공은 밑에 내려와 있던 지점에서 위로 올라가는 지점 사이에서 또 움직임이 일어나겠죠. 자, 그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위로 다시 올릴 건데 컴퓨터는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보다 더 좋은 점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은 공을 위에 올렸다가 내리면 다시 똑같은 위치에 올리기 힘들잖아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만지지를 못하니까. 근데 컴퓨터는 한 가지 좋은 점이, 똑같은 위치로 보내시려면 뭐 하면 되죠? 처음에 위치 값을 복사해서 놓으면 돼요. 그래서 복사하는 방법은 지금 보세요. 위치가 있으면 위치를 클릭해 보세요. 위치라고 하는 글자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시게 되면 표식 두 개가 파랗게 바뀌죠. 파랗게 바뀐 게 선택됐다는 거거든요. 선택됐는데 이 표식 위에서 컨트롤 C 해보세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사해 보시고, 복사나 컨트롤 C 해보시면 됩니다. 복사나 컨트롤 C 하시고, 그 다음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붙여넣기 하세요. 붙여넣기. 또 시간이 흐른 후에 붙여넣기 하세요. 붙여넣기. 또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붙여넣기 하세요. 붙여넣기.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뭐 이거는 시간이 흐를래도 더 이상 흐를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공이 어떻게 변하나 볼까요?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면 밑으로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가게 되죠. 아, 끝나버렸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그 구간과 구간 사이,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구간 사이를 계속 움직이게 돼요. 근데 변화된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변화된 값이 들어가지 않고 처음 시작 지점과 마지막 지점의 값이 똑같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그대로 똑같은 위치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만히 있겠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변화된 값이 생기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 거를 한번 지워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공이 내려와요. 내려와서 있다가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제 쪽에서는 중간에 있는 이 키프레임이 위에 올라가는 좌표인데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버렸습니다. 지우게 되면 처음 시작 지점의 좌표랑 마지막 지점의 키프레임의 좌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곳에 움직임도 없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변화가 생기는 키프레임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 해보시면 처음에 가만히 붙어 있다가 구간에 변화가 없으니까 붙어 있다가 변화가 생기면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움직일 때 요 변화되는 구간에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렇게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떻게 된다? 그렇죠. 빨리 움직이죠.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렇게 빨리 움직여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천천히 움직여지고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빨리 움직이십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짧게 줄여보세요. 구간을 짧게 줄여보시면 이 구간 사이에서는 이렇게 빨리 움직여요. 그리고 천천히 넓어지면 천천히 짧으면 빨리 이렇게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기본은요, 이렇게 키프레임을 입력을 하시고 키프레임의 변화된 값에 의해서 단위 시간 동안 움직여지는 거리 위치로 따졌을 때 움직여지는 거리 변화 값을 동일하게 주어서 그 변화를 주는 겁니다. 물론 가속도도 주실 수가 있어요. 가속도도 따로 주실 수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시고 일단 변화된 값을 넣어서 움직여지도록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